안녕하세요. 주사임당입니다. 오늘은 제가 주식을 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안정적인 매매를 하는 시점이 언제였는지 말씀드리려고요. 주식을 제가 처음에 이제 공부하면서 물린 종목이 있었어요. 여기 시젠이라고 모두 다 알고 계시는 진단키트주. 자, 차트 한번 보세요. 여기서도 가지고 있었겠죠. 이때는 이제 제가 단타 공부를 하고 있을 때였고, 근데 이제 안다고 해도 이 종목이라는 게 너무 이렇게 믿음이 생겨버리더라고요. 그러니까 여기를 못 들어줬을 때도 못 파는 거예요. 왜냐면 이제 이 기준봉을 훼손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더 갈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. 근데 이렇게 보면 이때가 이제 백신이 나와서 급락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럼 이때는 팔았어야 되잖아요. 근데 또 못 파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여기에서 또 올려 세워줬잖아요. 팔 기회를 계속 줬단 말이에요. 무상증자할 때도 줬고. 근데 이제 무상증자할 때는 또 왜 못 팔았냐면 이제 시작이다. 이제 시작이라 해가지고 또 못 파는 거고.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계속 여기까지 온 거죠. 근데 이제 뭐 단타로 이제 수익 난 걸로 얘를 정리해가면서 하긴 했지만 손실이 나면 내동매매가 시작되는 거예요. 물론 손실로 인한 내동매매이겠지만 얘를 이제 물린 종목이 있으니까 이거를 빨리 회복해야 된다는 그 압박감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3만원에서 4만원 사이에 손절을 마지막으로 다 했어요. 그때가 바닥인 줄 알았어요. 그냥 턴다. 도저히 이거는 안 되겠다 해서 했는데 더 내렸어요. 그러니까 이걸 보면 모르겠어요. 이게 얘 종목이 테마주다 보니까 그런 것일 수도 있긴 한데 어떤 기준을 잡고 종목을 샀을 때 기준이 없으면 이거를 내가 여기에 끌려다니는 거예요. 내가 주도적으로 이 종목을 잘라버리고 했다면 이 세월 동안 시간이 얼마예요? 1년, 2년, 3년이란 시간 가까이 되는데 이 시간 동안 고통받지는 않았겠죠. 이걸로 인해서 매매도 흔들려요. 많이 내린 날은 너무 스트레스 받고. 그러니까 물론 오래 물려 있다 보니까 카페라든지 뭐 이런 데 들어가서 그런 얘기 들으면서 위로받고 그런 의미 없는 행동들을 하는데 내 시간을 쓰고 있는 거예요.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늘 뭐냐면 이런 것들을 손절을 못할 거면 그냥 가지고 주식시장을 떠나는 거예요. 왜냐면 이거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다른 주식을 한다는 거는 정말 의미 없는 일이에요. 그러면 그 다른 주식을 해서 손실 안 볼 자신이 있나요? 홀짝 게임이잖아요. 이것도 하나 컨트롤 못하는데 다른 게 컨트롤이 된다? 그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, 그런 다음에 공부를 할 마음이 있고 공부를 하고 있다면 이거는 그냥 과감하게 손절을 하는 게 맞아요. 이걸 끌어안고 내가 공부를 한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싹 정리를 하고 정말 소액으로 절대 이제 내가 이 모든 주식의 종목을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때까지 연습을 하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소액으로 연습을 하면 시장 안에서의 내 심적인 그런 심리적인 요인에 대한 공부가 되지 않아요. 뭐 정말 소액으로 할 경우에는 사실 물리면 안 팔잖아요. 저도 그랬거든요. 그리고 이제 나중에 기분 나빠지면 이제 모두 합해서 손절 치는 거죠.
근데 약간의 그래도 이제 내가 잃으면 안 되는 돈까지의 큰 돈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돈으로 연습을 하는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. 뭐 50에서 한 100 정도? 그 정도는 좀 잃으면 아깝잖아요. 그죠? 그 아까운 그런 마음도 사실은 공부거든요. 전 그렇게 생각해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시점에 갑자기 내 매매 환경이 확 바뀌었는 이유가 이렇게 물린 종목이 없었고, 그리고 매매를 확실히 줄였어요. 매매를 한번 줄여봤더니, 근데 줄이는 게 너무 힘들어요. 힘들고, 매매를 줄인 시간에 전 막 한 주도 사고 했거든요. 그 또한 너무 피곤한 일이에요, 사실은. 그 한 주라도, 저는 이제 금액을 다 가리고 퍼센테이지만 남겼기 때문에, 퍼센테이지로만 이제 생각을 하려고 하니까 또 이게 또 안 좋은 점이 너무 이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. 근데 이제 그 훈련이 필요해요, 사실은. 금액을 떠나서 금액이 너무 작으면은 그 작은 금액 때문에 이거밖에 못 벌었나 하고 또 하게 되고. 근데 이제 퍼센테이지로 하면 이제 상상하는 거예요, 내가. 한 5천만 원 들어갔다 막 생각하고. 그러면 심장 떨리죠, 그죠? 근데 이제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내가 대응할 능력이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뭐 문제될 게 있나요? 근데 그거에 모든 종목을 대응할 능력을 갖추려면 끊임없이 시장에서 노력을 해야 돼요. 근데 매매할 종목을 딱 줄였더니 손실 방어도 그리고 수익의 극대화도 가능하더란 말이에요. 한두 종목에만 집중을 해야 돼요. 예전에 어땠냐면 한두 종목을 사놓고 다른 종목을 또 계속 찾는 거예요. 그럼 얘한테 집중이 안 돼요. 한 종목에 큰 금액을 넣었다 생각해 보세요. 이것만 보고 있지 다른 종목 볼 여유가 있겠어요?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정말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고 싶다면 첫 번째로 내 주위에 그 잡다한 신경 쓸 것들을 다 정리하시고 그리고 소액으로 금액 보이지 않게 해가지고 한두 종목이라도 집중해서 매매를 하는 습관을 들이시라. 매매를 많이 안 한 뒤로 수익이 났어요. 왜냐하면 그 한 종목에 대해서 내가 더 집중하게 되고 그리고 한 종목을 살 때도 더 신중하게 사게 되고 그리고 내 관점대로 내 매매 스타일대로 종목을 사게 되니까 더 괜찮은 종목을 고르게 되더라. 물론 다 손절도 하죠. 손실이 나죠. 근데 주식시장에서 손실이 안 날 수가 있나요? 그거를 적절하게 자르고 다음에 이제 수익 날 때 더 수익을 더 많이 보면 되죠. 그래서 여러분들도 왜 이렇게 뭔가가 안 풀리는 것 같고 한 개만 바꾸면 될 것 같고 막 이런 생각 든단 말이에요. 그럴 때 한번 해보세요. 종목을 하나에서 2개 정도만 매일 매매한다고 생각해 보면 그 주식의 계좌가 틀려지고 있다는 걸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. 근데 그렇게 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문제긴 하죠. 자, 어쨌든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시드 많이 있어야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. 종목을 내가 어떤 종목이든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한다. 그거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실천을 꼭 해보시기 바랄게요. 감사합니다.